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말 사천 김포 간 노선이 증설되는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으로 항공편 운항에 제약이 있고 손실보조금을 인상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거제 한적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단 한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은 값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사랑의 온도탑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대면 모금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와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이달 말부터 사천과 김포 노선의 저비용 항공사가 새롭게 취항한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천공항은 공군 훈련 비행장이어서 항공편 운항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손실 보조금을 인상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자를 이유로 철수하면서 여객기 한 대 뜨고 내리지 않았던 사천공항. 운행 중단 200여일 만에 하늘길을 다시 이은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에 이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도 신규 취항합니다. 행정과 정치권의 항공사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겁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증평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활성화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사천공항은 공군 훈련 비행장으로 평일 낮에 민간기 이착륙을 제한해 여객기 운항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착륙 시간을 조금 타 공항처럼 완전 자유화한다든지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사천 지역에 취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은 손실보조금 인상도 바랍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 진주시가 반반씩 부담하는 손실보조금은 연간 소형 항공사 2억 원, 저비용 항공사 3억 원, 지상조업사 2억 원 등 모두 7억 원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올리더라도 탑승률이 저조하면 운항 중단 사태는 재발할 수 있어 승객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행정과 항공사 차원의 장기적인 자구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한편 진에어는 오는 28일부터 사천 김포 구간에 189석짜리 B737-800 항공기를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제의 한적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유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윤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거제시 동구 면해안 어촌 마을. 마을 바로 위에 자리한 돼지 축사에서 분뇨가 유출됐습니다. 분뇨는 마을 길을 따라 인근 밭까지 뒤덮었습니다. 일부는 하천까지 유입됐습니다. 거제시는 축사한 분뇨가 이곳 하천을 따라 300여 미터 아래 바다에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해당 축사입니다. 당시 작업자가 저장고 밸브를 제때 잠그지 않아 분뇨가 유출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좀 확연하게 양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하천으로 갔으면 이제 양나 싶. 지난해 9월에도 사고가 발생해 거제시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축사와 인접한 마을입니다. 50여 가구 주민들은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막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람 살 때 못 되고 맹길 때 돼도 진짜 친척들 오는 것도 겁나고. 사백어가 소출이 없기 때문에 사백어 축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피해가 그냥 눈으로 단적으로 보이는. 거제시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3년여 전 거제시 환경과는 악취를 줄이라며 이 축사의 일부 시설의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업체는 권고를 따랐지만 이번엔 건축과가 불법이라며 시설물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두 부서의 틈바구니에서 이 업체는 시설비만 날렸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뭐 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이제 건축물이니까 하면 이게 불법인데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거제시의 엇박자 행정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은 기약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거제와 산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가 더 크겠습니다. 강풍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각종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은 거창과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cm 내외가 예상되고요. 눈이 내리는 지역은 빙판길이나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올랐지만 강추위는 여전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9도, 창원은 영하 5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도, 창녕도 3도, 통영은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진주 영하 7도, 서천은 영하 6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3도, 산청은 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은 뒤 몸조리하는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산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나왔지만 경남에선 아직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원에 사는 김모 씨는 2017년과 2018년 2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찾아보던 김 씨는 2주일 머무르는 동안 200만 원의 목돈이 들다 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도 비용 걱정 탓에 2주만 이용했습니다. 출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산후조리원이더라고요. 평균 200이었고 제일 비싼 곳은 3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또 이렇게 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평균 지출 비용은 2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2곳에 설치됐지만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일 이용 비용은 150에서 160만 원 선. 농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공공산후조리원을 각각 3곳과 4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남은 올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밀양 단 한 곳의 건립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출생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질적인 측면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는 밀양에 들어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성과를 분석한 다음 향후 서부 권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인 금액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은 하위권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모금이 쉽지 않은데요. 모금회 측은 다양한 기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현재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90.7도, 1월 31일까지 목표로 하는 모금액 80억 3,700만 원의 90.7%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평균 97.5도보다 7도가량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대전 다음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19 영향 탓입니다. 특히 개인 기부의 건수와 모금 금액 모두 지난해 이맘때보다 각 14%와 20%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대면 모금은 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기부 참여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자 모금회 측은 지난해부터 QR코드 기부를 도입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금융기관 등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인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은 QR코드 같은 비대면 방식의 기부가 쉽지 않다 보니 모금회 측은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모금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면을 하셔서 무언가를 좀 전달을 해야지 본인이 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좀 모금 사업 아이템들을 좀 더 개발해야 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 여파에 기부 문화도 덩달아 얼어붙은 상황에서 다양한 기부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합성초등학교 학생들 45만 10원, 합천군 삼육두유 대리점에서 30만 원, 삼가면 합한리 마흔기업 새싹과 합한 경로당 회원들, 거창군 기리교회에서 각각 10만 원, 거제시청 삶의 질 개선위원회 위원 1동 30만 원, 경남 RH- 봉사회 진주분회, 진주시 문산읍 파란채 아파트 입주민들, 김해시 원메이저 푸르지오 아파트 분여회, 거창군 가조면 쌍쌍식육식당 김미경님께서 각각 20만 원, 사천시 버룡동 1통 주민 1동 30만 원, 사천시 대호아파트, 경상누리, 동신맨션 주민들, 의정군 7곡면 신촌마을 전영수 이장회 주민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식이 오늘 오후 1시 45분 창원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하만 무기연당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하만 무기연당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치매전담요양원 개원식이 오늘 오후 2시 치매전담요양원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쌀 미국 수출 선적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하동군 금남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열립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타종 행사가 어젯밤 창원 대종각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시민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특례시 출범 카운트다운과 타종, 창원 대도약의 의미를 담은 신년 메시지 발표를 비롯해 특례시 출범 퍼포먼스, 폐회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45분 창원 스포츠파크에서 공식 출범식이, 성산 아트홀에선 신년 음악회와 축하 공연, 창원 백년 사진전이 펼쳐집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해 6월 지역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여기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오태환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 탄압에 목을 맨 정권과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9월 개막하는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화 엑스포에 준비를 위한 사무처가 출범하며 본격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처는 1단계로 1처 1본부 6개 부 21명으로 시작해 2단계로 필요 인원을 증원해 나가며 엑스포를 통해 급성장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청 동의보감촌 브랜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민사회와 면담을 거부하고 의견 수렴 공문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요식행위이자 불통행정이라며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올바른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해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고 3, 4인 선거구 확대로 비례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확정되자 경상남도 의회는 조기 개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계획연도인 오는 2027년 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공사장 안전사고와 환경 파괴, 주민 피해 예방과 지역 건설업체 등의 공사 참여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도내 대형 공사장의 화재 취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와 배관이 설치되는 공사 현장 226곳 가운데 공정률 80% 이상인 52곳을 대상으로
도장 작업 시 화기 취급 여부와 화기 취급 장소 임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일주일 동안 점검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국가지원 지방도 13개 지구와 지방도 28개 지구 등 모두 41개 지구에 1,635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건설 사업을 조기 시행합니다. 도는 올해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와 밀양시 무안면 신범리 5.9km를 연결하는 국지도 30호선과 김해시 생림면과 상동면을 연결하는 8.82km의 생림 상동지구 등을 조기 발주 개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정상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470억 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이 오는 28일까지 신규로 취급한 경남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 취급액의 50% 안에서 연 0.25%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별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5억 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법인이 사용하는 기업 제로페이의 지난해 사용액은 89억 5천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1억 2천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기업 제로페이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업무 추진비 등에 한정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회계 시스템과 기업 제로페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이 부산대학교에 발전기금 100억 원을 기탁하기로 하고 어제 약정식을 열었습니다.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과 최경화 의료원장은 모두 부산대 동문으로 부산대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혁신기금과 의과대학 장학기금으로 쓸 100억 원이 완성될 때까지 매년 꾸준히 출연하겠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앞으로 3개월간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도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위반 사실을 숨길 때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병행해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경남FC가 산하 유스팀인 경남FC 18세 이하 진주고 감독으로 안승인 전 부산 아이파크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안 감독은 지난해 유소년 재단 출범과 축의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우승 등 경남 유소년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며 연속성을 갖고 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